자, 매주 수요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시간 피플인사이드 함께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소문난 야구 팬이십니다. 오늘은 부산외대 황영주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부산연구원의 부산학 연구총소로 기획된 책입니다. 최근 공개된 부산 갈매기의 야구 이야기 연구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부산과 야구 또 이번엔 펴내신 책 이야기까지 두루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책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 갈매기의 야구 이야기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이 책은 부산연구원의 시민 총서로 기획된 겁니다. 네. 지난 2월에 프로젝트가 공모가 되었고 사실 그 프로젝트 공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산 갈매기 이야기를 네. 펼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공모에 지원을 했고 지난 12월에 부산 갈매기의 야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네. 이 책은 뭐 책방에서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나요? 예, 이 책은 시중에 판매되는 책은 아니고요. 부산연구원의 네.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 무료로 아, 다운로드 무료로? 받을 네.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연구 책임을 맡으셨는데 어떻게 전공도 아닌 야구 관련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야구를 좋아해서 네. 시작된 겁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소문난 롯바입니다. 아. 그리고 자이언츠의 성적에 따라서 네. 매일 이 기분이 바뀌는 아. 그런 그러세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럼 교수님께서는 원래 태생이 부산이신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뭐 야구 동아리 지도 교수도 맡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 학교에 부산외대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야구 동아리가 있습니다. 워낙 인기 있는 자리가 되어서 지금은 다른 교수님한테 뺏겼는데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학생들하고 야구 연습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실력이 좋기 때문에 그 실력 좋은 학생들한테 제가 실력을 전수받는 겁니다. 뭐 선수로도 뛴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외성 야구팀이라고 하는 사회인 야구팀에서 네. 부동의 일루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의 일루수는 제 이야기고 네. 다른 팀원들한테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야구를 그럼 원래부터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예, 그렇죠. 저기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 장비가 없을 때는 네. 찜뽕 내지는 짬뽕이라고 하는 공놀이를 했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보다는 야구 시합을 더 좋아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좀 책 얘기로 돌아와서 네.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랑 공저자분들도 궁금한데 이분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정상도 국제신문 논설실장이 참여를 했는데 이분은 제 고등학교 때 친구이자 같이 야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게임에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정희 교수는 네. 평상시에 야구에 관심도 많고 더군다나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일본 야구의 정체성 이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보통 이런 공동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은 네. 굉장히 사이가 나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저희들은 사이가 좋게 남아 있습니다. 세 분은 모두 야구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던 그럼요. 그 상태에서 시작했군요. 예, 그래서 집필 도중에는 네. 같이 야구도 보러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구성이 좀 독특했어요. 예. 처음에 목차를 가장 먼저 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 목차를 딱 펼쳤는데 예. 1루, 2루, 3루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야구장과 그라운드의 형태를 책의 구성에 차용하셨는데 예. 흥미롭고 신선했거든요. 예.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예, 기본적 얼개는 네. 2013년에 제가 너무 부산 자이언츠의 인기를 한번 정치학적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야구를 정치로. 예. 네. 그래서 롯데 자이언츠의 부산 정치학적 함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고 거기서 그러한 형식을 차용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야구 이야기를 할 때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구조 이런 것도 뭐라 그럴까 야구의 형태로 녹여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좀 확연히 잘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의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책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보고 싶은데요. 프롤로그에서는 개인적인 기억을 많이 담으셨습니다. 앞서 짧게나마 그 얘기를 좀 여쭤봤었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1루.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인데 부산과 부산 야구의 계보를 먼저 짚으셨거든요. 부산을 흔히 구도라고 부르는데 대구, 광주, 서울도 그렇고 다들 각자 홈팀에 대한 애정이 많잖아요. 야구 사랑에 대한 관심이 큰데 유독 부산만 구도라고 불리는 이유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 로빠로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부산 사람만큼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야구를 사랑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도발을 한 것이고요. 도발까지는 아니고 예. 워낙 그 롯데자이언츠를 사랑하는 분들의 그 팬분들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아마 다른 도시의 분들도 똑같이 야구를 사랑하실 겁니다. 네. 근데 부산을 구도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네. 우선 역사적 맥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저희 책에서 우리 정상도 실장이 정리를 했지만은 일제 강점기 때 부산은 이미 이 구도로서의 이 뭐라 그럴까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팀과 정기전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1920년대 중반에 이미 뭐라 그럴까 그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야구장을 지금 서구청 자리에 야구장이 설치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일본인 학교지만은 부산 공립 상업전수학교라는 학교에서 1910년대에 이미 야구팀을 만들어서 야구 시합을 진행하고요. 20년대가 되면 20년대 후반이 되면은 지금의 개성고등학교죠. 당시에 제2 공립 상업학교에서 네. 말 그대로 조선인 학교에서 야구부를 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 야구가 한국 야구의 뿌리와 근간으로 작동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인 부산고등학교와 경남고등학교가 네. 전국의 야구 대회를 제패하고 네. 또 마찬가지로 대학 야구에서는 동아대학교의 야구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는 70년대 후반 가면은 롯데가 실업 롯데 자이언트로 부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창단을 합니다. 네. 더군다나 꼭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은 한국 프로야구의 출범에도 부산 야구인들이 네. 일정한 정도 역할을 하셨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은 네. 그때 당시에 경남고 출신의 이학봉 씨라든지 부산고의 허삼수 허문도, 동래고등학교의 이진희 씨, 물론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네. 이분들이 모교의 야구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야구 출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정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춰볼 때 자이언츠에 대한 열광이 네. 구도로서의 부산이 와. 실제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까지 가는지 몰랐거든요. 예, 예. 부산에서의 그 야구 사랑이 엄청나군요. 예, 여기서 첨언을 할 게 있는데 네. 부산의 야구가 서울을 거쳐서 들어왔는지 네. 실은 일본에서 바로 들어왔는지 이거는 저희들 연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고 네. 좀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2루에서 좀 나온 내용들을 좀 예, 질문해 보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야구와 부산의 기질이 겹쳐 있다는 분석인데 익숙하면서도 약간 새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좀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우선 부산 사람들에게 야구란 자기 연민의 투사체, 네. 또 자기 정체성의 표현 공간이다. 이렇게 예. 표현해 주셨어요. 예. 야구에 투사된 부산 사람들의 정체성, 그게 뭡니까? 예, 저 상당히 다양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은 자기 연민의 투사체라는 말은 네.
제가 조금 문제 있는 워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로 들어서 일제 시대 때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의 야구 시합은 이른바 저항적 민족적 정체성의 표현이겠죠. 야구를 통해서 네. 이를테면은 민족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울분을 토로했겠죠. 그 다음에 부산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 야구를 좋아하는 다른 도시의 분도 많으시겠지만은 부산 사람들은 야구 응원에서 지역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 가지고 한번 보면은 네. 이런 거죠. 이 부산 갈매기 응원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돌아와요 부산아. 알죠. 그 다음에 아주라. 아주라 알죠. 예, 그 다음에 아죠. 전부 부산을 표현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여러 구단들이 10개가 자이언츠를 포함해서 10개가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응원의 지역을 표현하는 그런 응원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자이언츠의 역사를 두고 볼 때 부산 사람들이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이언츠의 야구에도 그런 개방성이 숨어 있습니다. 예컨대 로이스트 감독을 네. 우리가 그렇게 환호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제아였던 도미니카 출신의 호세라고 하는 야구 선수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환호해 주는 것. 물론 자이언츠의 성적을 위해서 네. 그런 것이지만은 아무튼 그런 점에서 부산 사람들은 원래 기질이 개방적인데 네. 야구에서도 그러한 개방성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좀 이어서 더 물어볼게요.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었던 로이스터 감독의 야구가 인기를 얻었던 것도 부산 기질에 잘 맞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셨거든요. 예, 그럼요. 어떤 점에서? 예. 개방성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비슷할까요? 예.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로이스트를 평가할 때 네.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는 패배 의식에 젖어 있었던 선수들을 신나게 야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부산 사람하고 관련이 되는가 하면은 네. 느끼셨겠지만은 부산 사람들은 기면 기고 말면 많은 그러한 성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구에서도 로이스터 감독의 노피어 내지는 닥치고 공격 이런 면들이 부산 사람들로 하여금 환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른 곳에 있었던 야구팀 감독이 있는데 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분은 작전 야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그런데 그분은 야구 선수들의 자율성보다는 그렇죠. 야구 선수들을 자신의 작전 야구의 도구나 말로 활용을 하신 분이죠. 네. 물론 공과 관은 있지만은 만약에 그분이 롯데 야구의 감독을 했다. 네. 성적은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의 인기는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을 네. 거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로이스트는 굉장히 부산 사람들의 기질에 맞는 야구를 했다. 그리고 야구 선수들을 야구 선수로 존중했고 그 다음에 또 신나게 야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정의하는 자기 정체성, 네. 그러니까 화끈하게 하고 한번 부딪혀 보자. 이런 식의 정체성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예, 예. 네. 부산 야구 또 부산이 지닌 개방성의 이면에 숨은 폐쇄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거든요. 개방성과 폐쇄성은 좀 상반된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겁니다. 부산은 일반적으로 개방과 수용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항구 도시로서.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일부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부산이 부분적으로는 폐쇄적이고 배제라고 하는 어두운 DNA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어느 점에서?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야구에서도요? 예, 야구에서도 일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롯데 자이언츠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은 굉장히 배타적인 순혈주의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정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의 선수들을 옹호하고 네. 실력에 상관없이 그분들을 기용하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예전에 팬들이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개방성하고 폐쇄성은 서로 상반된 기질이지만은 부산의 야구에서 동시성을 가지면서 나타났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공존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게 또 네. 일부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부산의 자이언츠와 네. 수도권 구단의 차이라고 차이점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된 바 있는데 아주라 예. 뭐 같은 구애에 숨은 억압성, 또 부산 갈매기 같은 노래에 스며드는 여성 관중 배제, 타자와의 문제도 좀 함께 짚어볼 만한 지적인 것 같은데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실은 아주라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나왔죠. 네. 저도 집에 2010년 4월 달에 파울볼을, 가르시아가 친 파울볼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4살이었던 우리 꼬마를 이용해서 아주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라가 이제 파울볼을 잡으면 이제 아이주라, 아이주라 그래서 그 이야기겠죠. 줄임말로 아주라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최근에는 굉장히 억압적으로 작동이 되었다. 강제로 아이를 데려가 가지고 공을 달라고 하는 선의를 뭐라 그럴까, 강요로 강요하는. 예. 그러면은 사실 재미로 시작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죠. 다른 지역의 팬들로부터 굉장히 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되어야 될 것은, 이것은 이제 논란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이언츠 응원에 가끔씩 군가가 나옵니다. 진짜 사나이라든지. 네. 예, 실은 이게 재미로 내지는 남성 관중들을 위한 것이지만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던 사람들 네. 내지는 여성 관중들을 이른바 응원해서 소외시키는 것은 아닌가. 물론 그러한 것을 그렇게 응원하지 말라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부산 갈매기나 돌아와요 부산항의 가사들을 보면은 전부 이렇게 연인을 그리워하거나 형제 자매를 그리워하는 남자의 입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성찰적인 자세는 필요하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논란이 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번엔 3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프로야구의 정치에 대해서 다루셨는데 프로스포츠가 50 시절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려놓기 위한 순추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거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이거에 네.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예, 실은 50을 위해서 3S로 출발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프로야구나 프로야구장에서는 그것이 교묘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거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인기를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네. 프로야구 시구에 꼭 나타납니다. 경기도 끝까지 보지 않으면서. 그러네요. 예. 오. 그 다음에 또 평소에는 야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분이 갑자기 새로 야구장을 짓겠다고 나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야구장을 지은 분들은 단체장들은 자신의 치적으로 새 야구장을 자랑거리로 만들죠. 그러니까 프로야구의 출범이 네. 정치가 배태되어 있으니 지금도 그 정치의 배태가 네. 부분적으로 노정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부분에서도 팬들이 네. 조금 성찰적 자세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랑도 연결될 수 있다. 그렇죠.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예. 또 재벌 또한 프로야구를 노동자 순치에 적절히 이용해 왔다라고 쓰셨거든요. 우리 프로야구 재벌에 의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지금도 재벌 그 의존이라는 한계가 여전한데 이걸 좀 탈피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롯데자이언츠가 아니라 부산자이언츠 여기에 야구의 미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부산 자이언츠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순수한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시민 구단 운영은 어렵습니다. 프로야구 구단의 적자폭을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야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은 재벌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대신에 그런 자이언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조금 영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 예전에 악바리 박정태 선수의 인터뷰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산 갈매기의 열정을 되살리려면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보는 팬들의 노력과 그다음에 구단의 반성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팬들은 더 깊게 파고들어서 공부해가지고 구단을 움직여야 한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박정태 선수의 지적이 저는 굉장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시민구단의 접근이 굉장히 신선하고 그다음에 자이언츠 구단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된 것은 인정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됩니까? 박정태 선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보통 자이언츠 팬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열광은 해도 열정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원을 열심히 해도 이 자이언츠 구단이 성적이 조금 나쁘면은 더 이상 관람하지 않고 욕을 네. 한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좀 더 정교하게 치밀하게 자이언츠 구단에 대해서 여러 비판을 해가면서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구단으로 새로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예. 자, 이제 홈으로 넘어가 보죠. 자이언츠의 홈구장 사직야구장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으셨는데 사직야구장이 배 형상을 하고 있다고 쓰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걸 읽으면서 끄덕끄덕해졌는데 사직구장 부산 야구의 정체성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해도 될까요? 예, 사직야구장은 사직로 45번지, 옛날 주소로는 사직동 930번지입니다. 부산 갈매기의 둥지이자 자이언츠의 홈구장이죠. 그렇죠. 예, 사직야구장은 이미 아시다시피 요코하마 스타디움을 모방한 겁니다. 네. 근데 요코하마 스타디움은 모습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직구장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본부석이 뱃머리로 그래서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마치 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야구장, 부산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서 부산 갈매기들이 부산 갈매기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돌아와요 부산항을 외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 어떤 구장도 이러한 적합성을 보여주는 지역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구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1986년부터 자이언츠가 홈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전국의 어떤 구장도 이렇게 지역을 표현하면서 부산 사람들을 보듬어내는 이런 구장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86년부터 그 롯데자이언츠의 홈구장으로 쓰이고 있는 사직야구장인데 오래되고 낡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새 야구장 건립에 대한 요구와 논의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를 담으셨다고. 예, 어떤 이유에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네. 일본의 메이지 진구구장이나 그다음에 고시엔 구장이 우리나라 구덕 야구장하고 동대문 구장하고 거의 출발이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구덕 야구장은 없어졌죠. 동대문 구장도 또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고시엔 구장하고 메이지 진구 구장은 일본 야구의 성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직 야구장은 지난 40년 동안 부산 야구, 부산 시민의 정체성이 투영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곳을
뭐라 그럴까 시민들의 생각 이런 것도 없이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없애고 새롭게 건립한다라는 계획 자체가 저는 꽤나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구덕 야구장이 그렇죠. 네. 예전에 야구인들이 구덕 야구장을 부산 야구의 성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은 테니스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야구인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구덕 야구장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린 거죠. 네. 지난 100년간의 부산 야구 역사를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직 야구장에 물이 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선수들이 설비 때문에 손을 다쳤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물이 새는 문제는 불과 5, 6년 전에 7, 8년 전에 세워진 삼성 라이온즈 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 새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방역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선수들이 다치는 설비 문제는 한국 고유의 문제입니다. 마무리를 잘 못한 거. 추신수 선수하고 이대호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공간들을 좀 더 만들어 달라.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직 야구장이 그냥 낡았다. 새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선수 이야기들을 듣고 팬들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면은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네. 실은 부산 사람들의 지난 40년간의 야구 사랑이 투영된 곳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없앤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러네요. 전근대적인 발상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사직구장을. 그렇죠. 그렇죠.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자, 이제 1, 2, 3루를 돌아서 홈까지 찍었는데 짧은 시간에 야구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야구장을 나서면서 끝으로 하고픈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데 교수님께 야구란 또 부산 사람에게 야구란 뭘까요? 제가 이런 인터뷰 할 때마다 사실 비난이 두렵습니다. 대학교 선생이 공부는 안 하고 야구만 한다라는. 그래서 네. 야구는 저의 즐거운 취미생활이자 네. 이미 2건 이상의 연구 주제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책도 썼기 때문에 아마 계속 야구에 투영된 정체성 분석이 네. 앞으로의 저희의 연구 주제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산 야구가 자이언츠 야구가 자이언츠 팬들 부산 갈매기로부터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사랑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부산 야구의 어떤 완성일 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의 완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자이언츠가 우승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모든 바람 아닐까요? 그렇죠. 뭐 저는 하루하루 이기는 경기만 바라보고 있지만은 네. 92년대 우승하고 났으니까 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번쯤은 한 번쯤 해야 되나? 예, 우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네. 바람입니다. 네. 예.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부산 야구를 진심으로 사랑한 남자 부산외대 황영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